반갑습니다. 이번 영상은 앞 영상에 이어서 인신충에 대해서 조금 더 보충하고 주로 일어나는 작용력 또 강하게 일어나는 작용력을 간단하게 한 10분 정도 해서 만들어 봤습니다. 아마 뭐 해당이 안 되는 분들도 있을 거고 해당이 되는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 워낙 그 인신충 작용이 그냥 한 가지로만 일어나는 단순한 작용력이 아니기 때문에 원국 사주에 어떤 글자가 있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많은 변화가 실제로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모두 다 따지기는 힘들지만 원국 사주와 비교를 해서 원국에서 일어난 작용력을 공부해 보시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지 싶습니다. 이 영상이 모든 인신충에 대한 것을 설명하기는 어렵죠. 그 부분은 좀 이해해 주시고 대표적인 작용력이 어떻게 변화하는가, 그 부분을 한번 따져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원국에 신금이 올해 인신충이 일어나기 때문에 원국에 신이 신자진 수국에 관련해서 삼합자를 이루고 있는가의 관계를 먼저 보는 것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신이 합을 하고서 있는 경우, 그는 일반적인 육합, 이게 그러니까 회국된 게 아니고 방합자는 잘 작용하지 않기 때문에 육합의 관계에 사신합을 하고 있을 경우, 그 다음에 그리고 신금이 다른 관계를 맺고 있는 경우 중에 원진살, 기문살의 묘신의 글자를 살펴보는 것도 도움이 되지 싶습니다. 그런 부분을 위주로 해서 간단하게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죠. 앞에서 우리가 인신충이 일어나는 경우에 그 큰 논리를 제가 대략 말씀드렸죠. 좀 짧은 시간이라서 좀 아쉽긴 하지만, 전반적으로 인신충이라는 작용이 일어날 때 가장 큰 기운은 항상 염두에 둬야 되는 것은 이 작용이겠죠. 인이라는 것이 계절적으로 봄을 열어가는 계절이 됩니다. 지금으로 신축년이니까 축이 인목으로 바뀌는 과정이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인목이 해야 되는 가장 기본적인 역할에 대한 것을 염두에 두시라, 이 부분을 제가 강조해서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신금이 있다는 것은 그리고 이 신을 갖다 충을 함으로써 인목이 이루어내려는 그 목적을 이루는 데 기본적인 역할이 있죠. 그 역할은 신금이 하고자 하는 그 역할에 대한 것을 작용력을 무력화시킴으로써 인이 하려고 하는 작용력인 이 계절적 특성을 그대로 작용을 시키려고 하는, 강제로 시키려고 하는 작용력이 인신충의 가장 기본적인 작용력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이해를 해야 여러 가지 작용력에 대한 해석이 가능하겠죠. 그러나 사주는 실제로 단순하게 이루어진 게 아니고 여러 가지 작용력에서 이렇게 조합되어 있기 때문에 그 조합된 과정이 어떻게 되어져 있느냐를 판단하는 것이 일단 기본적으로 제일 중요하다고 보입니다. 기본적으로 구조가 이 신자진이라는 수국을 이루고 있는지를 먼저 파악을 해봐야 되겠죠, 그죠? 신자진 수국을 이루면 그러면 신금이라는 것과 인이 충을 이룰 때 그러면 이 회국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이 회국은 깨어지겠죠. 신이 자수하고 붙어 있는 경우도 신이 진하고 붙어 있는 경우도 있을 테고, 전체적으로는 신자진이라는 수국을 전체적으로 다 짜고 있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사주마다 작용의 구조의 모양이 다르겠죠. 그러면 여기서 인신충이 발생할 때는 당연히 이 신이 이루고 있는 이 회국을 풀어헤치는 과정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인목이 들어온다면 신금이 충을 통하여서 이 회국을 풀므로써 긍정적 작용은, 원국에서 내가 자수를 대체로 길하게 쓰는 사주라 하면 길함을 자수를 풀므로써 자수의 그 본래의 작용, 수의 작용을 하겠죠. 우리는 그러나 대체로 수가 뭐 길하다 이렇게 하면 신자진 수국을 이뤄서 흉하다고 이야기는 잘 하지는 않거든요. 하지 않지만 이 자수의 작용을 훨씬 더 원활한 작용으로서 나아가게 하는 작용은 수의 정체성을 풀어내는 작용을 하게 되는 게 바로 인목이 하는, 담당해서 하는 그 중요한 작용력이 될 겁니다. 그래서 신금이 충을 함으로써 자수의 결속을 풀어낼 때 자수는 결국은 어떤 작용을 하느냐 하면 정체되지 않고 인목이 이끄는 수의 움직임에 가담하게 되겠죠. 가담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가담의 상태를 파악을 해서 자수가 인목으로
움직이느냐, 수가 목으로 갈 수 있느냐의 여건을 보라 하고 말씀드린 것이 앞에 제가 좀 설명을 할 때 대략적인 설명의 요지였거든요. 그래서 이 구조에서 신자진이라는 이 구조를 풀어내는 과정에서 신금이라는 것은 원래 해야 되는 것은 어떤 과정이냐 하면 이것들이 화기를, 신이라는 그 계절은 화기를 모아서 다음 계절인 금으로 빠져야 되거든요. 금으로 빠져나가야 되는데 이 작용을 신과 자와 진이 예를 들어서 결속이 되어 있다면 신금이 그 본래의 작용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잃어버리는 신금의 작용을 인이 충함으로 해서 그 회국된 것을 풀므로써 신이 당연히 이 금기의 작용인 본래 화를 모으려고 하는 것으로 전체적으로 돌아가게 하는 작용, 또 이 신자진 수를 갖다가 무리를 깨므로써 해서 생기는 재반의 사항이 발생이 됩니다. 이때 순간적으로 이 신금, 신중의 연금 이렇게 되면 이 신이라는 계절의 작용이 어느 정도 가동이 되려 하죠. 그러나 계절적으로는 인이 우선 와가지고 있기 때문에 인이 그 계절적 작용을 억누르게 되는 과정이 발생하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인은 화를 일으키려 하고 신은 수를 갖다가 일으키려 하는 동작에서 수가 일어나는 작용이 회곡에서 모였던 것들이 세력이 약해지는 과정으로서 나아가게 됩니다. 이게 인신충이 일어나는 것에서 신자진 1번의 요 모양에서 동작에 해당하겠습니다. 그래서 원국의 사조의 구조와 결속력의 상태, 그리고 각각의 하는 역할이 어떤 역할이었나를 보고 이 구조에서 인신충이 일어날 때의 과정을 풀어나가야 되겠죠. 그죠? 생각보다 상당히 그 해석의 어려움은 있습니다. 해석의 어려움은 있지만 한번 그런 부분을 중점으로 해서 한번 생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는 원국의 사주 안에서 사신의 형이 되어져 있는 경우죠. 이 사신은 전반적으로는 합하고 형하고 또 이 관계의 작용은 먼저 합을 하느냐 혹은 뒤에 뭐 형을 하느냐, 이 관계를 이야기할 때 좀 의견은 분분해요. 합이 먼저냐 형이 문제냐 이런 관계가 있는데, 삼명통일 같은 데는 결국은 합을 한다는 것으로 기결을 하거든요. 이게 사실은 결국 합으로서 자기 그 존재를 갖다 합으로서 이끈다라고 이제 설명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도 조금 의견이 분분하죠. 실제로 통일할 때는 좋은 관계를 이루기 위해서 합을 했다가 결국은 서로 관계의 불편함으로써 그 합을 풀고 형해를 하는 것으로서 이제 해석을 그렇게 보통들 많이 하는데, 글쎄, 요거는 조금 숙제로 남겨둬도 될 것 같은데, 일단 우리가 충의 관계에서는 사와 신이 합을 하고 이렇게 있는 중에서는 이 신금을 인이 충을 함으로 해서 이 합관계를 풀어내죠. 그럼 사화가 이 결속되어져 있던 관계에서는 이 독립적 관계의 작용을 하게 될 겁니다. 원래는 사와 신이 합을 한 이유는 사화는 금을 장생시키기 때문에 금기를 모아가지고 그 확산된 그 화기를 갖다가 어느 정도의 조절자를 신금으로부터 얻게 되죠. 신이 원래 화기를 갖다가 기본적으로 흡수하고 모아가지고 금으로서 수기를 갖다 이끌면서 나가려고 하는 습성 때문에 거기에서 엮여서 있어서 이 사신합을 통해서 사가 풀려나가면서 결국은 화기를 갖다 열어나가는 동작이 훨씬 활발해질 겁니다. 원국에 사신의 결속이 있는 사람들은 그 사신합에 의해서 풀어나서 화기의 확장이나 화가 훨씬 더 넓어지는 경험을 하게 될 거거든요. 당연히 인이 오기 때문에 인목이 사와도 관계에서도 전체적으로 형을 하게 되겠죠. 그죠? 형을 하는 과정에서 인신충을 풀어내는 과정에서는 일단 이 열기를 화의 확산을 맛보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그 화를 어떤 방식으로 쓰느냐는 원국의 사람들마다 각각이 다를 겁니다. 일주마다 그 사화를 어떤 육신을 쓰고 어느 자리에 있느냐, 이거에 따라서 달라질 텐데, 기본적인 큰 틀은 사신으로서 사화의 역할이 위축되어져 있고 신금의 그 작용력에 의해서 자기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 사화가 인의 작용에 의해서 일시적으로 화기를 열어나가는 동작을 이루어 나간다, 이렇게 해서 참고로서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묘신이 있습니다. 묘와 신금은 원진 기문을 통해서
작용을 하지만 이 결속은 안에 을경합이 들어 있습니다. 이 을경합을 통해서 합을 하면서 서로 간의 불목한 관계를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는 협상을 하고 있는 이 관계가 좀 포인트가 되겠죠. 그래서 인목이 들어오게 되면 당연히 이 신금을 충을 하게 되죠. 신금을 충을 하게 되면 이 을경에서 잡혀 있던 을목을 움직이고 활용하는 용도로 쓸 겁니다. 인이 신을 충함으로써 묘와 신이 결속되어서 보이지 않게 작용을 하지 못하던 을목은 당연히 인목의 협조 관계를 통해서 을목은 자신의 방향 등을 이루기 위한 것으로 그 전에 작용하지 못했던 원진기물이 작용해서 풀려나게 되는 거죠. 이게 기본적으로 가장 큰 특성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을목이라는 것은 결국은 화의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한 동작을 하게 되는데 그게 인목이 화를 이끌어 나가는 단계로 시작하는 단계로 장생지로서 하게 되기 때문에 묘목이 결국은 인목의 동작을 훨씬 더 가속시키는 작용을 통해서 을목이 작용을 하게 될 겁니다. 묘신이라 하는 요 작용은 정지되어져 있는 상태가 되겠죠. 정지 혹은 눈치를 보는 것 이런 관계가 되는데 이 정지의 상태를 풀어내므로써 을의 활동성을 훨씬 더 보강하게 됩니다. 을은 인중의 갑 그리고 인중의 병화의 덕을 보려고 하겠죠. 그 상태의 작용력을 통해서 을목의 활발성을 보장을 얻으려고 하는 단계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육친 관계를 따져봐야 되는데 육친이 예를 들면 뭐 병화의 관계다 이러면 해봅시다. 병이 묘와 신으로서 관계에서 결속이 되어져 있다면 인이 들어옴으로써 이 관계를 통해서 이 충을 함으로써 신금의 작용력에서 그 금이 이루어내는 작용력, 즉 아래로 내려가려는 속살지의 기운을 인목이 작용을 하지 못하게 함으로 해서 을의 나무의 가지에서 열매를 떨고 내는 것처럼 묘목이라는 것은 금의 작용으로부터 자유로워지게 됩니다. 그것을 누가 했느냐면 인성이라는 병화 일간에서는 새로운 인성이죠. 그죠? 새로운 인성을 통해서 기존에 결속되어 있던 묘신으로 결속되어 있던 이 관계를 풀어내면서 결국은 그 자기의 인성을 활용하는 계기를 만들거나 방향을 잡아가는 등의 모양으로 아마 작용을 하게 되겠죠. 그죠? 그런 식의 관점으로 이 묘신을 보게 되면 되겠습니다. 이거 육신을 바꿔놓고 하게 돼도 모두 적용이 가능하죠. 경금일간인데 묘를 갖다가 신으로서 이렇게 가지고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이때까지는 비견이 묘신으로 해서 을경합을 하고 있었다 하면 그 을경합의 관계를 인목에 의해서 이것을 풀어내는 작용으로서 재성의 활용을 하게 되겠다라는 것으로 해석을 해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의 이 관계를 크게 봤을 때 인신충의 작용에서는 대략 한 3가지 정도로 요약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이걸 참고를 해가지고 자기 사주 안에 있는 관계하고 연결을 한번 시켜보시고 기타에 합을 하거나 충을 하거나 기타 등등의 형을 하거나 이런 것들의 작용이 좀 미미한 경우에는 그 작용이 막 크게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굳이 그걸 해석을 하려고 하면 좀 피곤해지죠. 그죠? 그러니까 그거는 하지 마시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신하고 미가 있습니다. 신하고 미가 이렇게 결속이 되어 있는 사람도 있거든요. 이건 아무 관계 없다고 보지만 이제 우합이죠. 그죠? 이 합의 관계가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도 이 안에는 상당히 많은 합의 작용이 있잖아요. 을경합이라든지 정임합의 작용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작용들도 결국은 인신충이 발생함으로 해갖고 신금이 풀리면서 미가 가지고 있는 그 고유 작용을 하려는 것으로 돌아가게 되죠. 그죠? 그런 작용들도 같이 연결해서 보는 것들도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몇 가지 안 되니까 찬찬히 한번 연구를 해보시고 시간이 조금 많이 10분이 훨씬 넘은 영상이 되어버렸는데 어쨌든 요 정도 보충을 해드리면 아마 해석은 좀 더 풍부해지실 것 같아서 보충 영상을 찍었습니다. 감사합니다.